우리가 2단원하고 3단원에서도 다 7문제가 나오거든. 7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2단원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2문제가 나오는, 좀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2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기의 순환, 그 다음에 해양의 순환, 지금 배우는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야. 여기 대기와 해양의 순환에 너희가 많이 들어봤던 엘니뇨, 라니냐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또는 세차 운동 이런 부분이니까 요거 부분 좀 잘해놓길 바랄게. 자, 시작부터 꺼져 있네. 자, 용승과 침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강은 말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침강이고 용승은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용이 승천한다는 뜻이야. 용이 승천한다니까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냥 다른 게 없고. 알겠지? 용승 뜻이 그거라고. 자, 연안 용승. 연안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연안 용승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걸 연습을 하려면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돼. 여기 에크만 수송이라고 돼 있는 139페이지를 잠깐 볼래? 여기 보면은 에크만 수송이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자, 전항력 영향으로, 전항력이 뭐니? 전항력? 지구가 자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전항력이라고 그래. 알겠지? 전항력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 45도 방향, 바람이 불면 해수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45도로 꺾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으로 쭉 들어갈수록 조금씩 바뀌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것만 알면 돼. 북반부에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그러면 밑줄 그어놓는다. 에크만 수송. 북반구에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즉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알겠어? 뭐야? 북반부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에크만 수송 위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알겠지? 딱 그거만 기억해. 그럼 연안 용승을 설명할 때, 자, 연안 용승을 설명할 때 이걸 외울 필요 없고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바닷가야, 바닷가. 자, 여기 봐라.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전부 앞에 봐봐. 자, 바람이 남풍이 불어.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가. 그러면 자, 남풍이 불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물이 있는데 오른쪽 바깥쪽으로 물이 다 나가보니 물이 부족하겠지. 그치? 그럼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 부족한 물이. 그럼 밑에서 올라온 물은 차가운 물일까? 따뜻한 물일까? 차가운 물이지. 그걸 연안 용승이라고 그런다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자, 남풍이 불어. 그러면은 그 해류가 오른쪽으로 밀려. 그럼 여기 물이 부족하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걸 연안 용승이라고 그래. 봐봐, 용승. 되겠냐? 어렵지 않지? 이번엔 반대로 북풍이 불어. 북풍이 불면, 이 북풍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뭐가 되겠니? 오른쪽으로 쏠리겠지? 맞지? 그럼 물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나? 가라앉게 된다고, 물이.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진강이라고 그런다고, 진강. 별거 아니죠?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해만.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 배웠지?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배웠는데 북반부에서 30도, 60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했잖아. 그러면 이게 봐봐. 이 북반부잖아.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고. 북동 무역풍이 불면 이렇게 북동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어간다고. 그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이쪽으로 흘러버린다고. 알겠냐? 이게 나중에 이제 해류가 흐른다고. 반대로 남쪽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거든. 이렇게. 남쪽은 반대야. 그러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거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비어버리잖아. 오른쪽 왼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 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물이 흘러나니까 적도 부분에서 뭐가 생기겠냐? 용승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알아듣겠냐? 오케이. 그 내용입니다.
북동 무역풍이 불어서 직각방향으로 자 남동 무역풍이 불어서 남동 무역풍이 불어서 직각방향으로 그래서 연안 용승이 생긴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만 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지. 되겠냐? 자,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가는데 오늘 엘니뇨 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거야. 에이? 자, 그 다음에 저기압, 고기압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고기압을 첫 시간에 배웠잖아. 고기압을. 자, 고기압은 뭐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지.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단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봐. 이렇게 돈다고. 아까 북방부에서 뭐라 그랬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흐른다고 그랬지?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럼 중간으로 쏠리지? 맞냐? 중간에 쏠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침강된다고. 오케이? 봐봐. 자,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침강된다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그랬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자, 반시계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있지. 맞지? 그럼 밖으로 불어 나가. 자, 바람이 이런데 해류가 밖으로 나가고 있으면 중간에 물이 부족하겠지. 그럼 밑에서 어떻게 오겠냐? 올라오겠지. 그래서 용승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겠지? 자, 우리가 에크만 나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크만 수송 그거만 이해하면 이 그림들을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요걸 배웠고 엘니뇨 나니냐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139페이지 별표 3개. 맨 밑에 엘니뇨 나니냐 별표 3개. 여기는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평상시를 보자. 평상시. 자, 우리는 지금 엘니뇨 나니냐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적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알겠어요? 실제로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지만 어디서 일어난다고? 적도에서 일어난다고. 오케이? 적도에서 일어나는데 태평양에 180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걸 동태평양, 서쪽에 있는 걸 서태평양이라고 그런다. 동태평양, 서태평양. 자, 이 18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동태평양, 왼쪽에 있는 게 서태평양이다. 알겠지? 이거는 쓰지는 말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적도에서 부는 바람이 두 번째 시간에 배웠지. 무역풍이라 배웠지. 무역풍. 자, 북쪽에서 부는 걸 북동 무역풍, 남쪽에서 부는 건 남동 무역풍. 어쨌든 무역풍이 분다고.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지. 전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거야. 뭐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간다고. 알겠지?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데 이 바람이 셀 때도 있고 안 셀 때도 있단 말이야. 자, 평상시부터 먼저 할게. 평상시부터. 평상시에 보면은 무역풍이 불어서 자, 동에서 서로 불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북쪽은 북동 무역풍일 거고 남쪽은 남동 무역풍이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쪽으로 불어간단 말이야.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해류도 그쪽으로 가겠지. 북쪽도 해류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쪽으로 바람이 불어갖고 해류가 그쪽으로 흐르면은 밑에서 이쪽으로 쏠리면 뭐가 생기겠냐? 여기가 물이 부족하겠지. 즉 바닷물이 부족하겠지.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지 내가? 연안용승. 연안용승이 생긴단 말이야. 연안용승. 연안은 용승은 찬 거라고 그랬어? 따뜻한 거라고 그랬어 내가? 찬 거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 그 기후 가르칠 때 명제 하나 있지. 미층이 따뜻하면 불안정을 하고 그랬지. 그러면 미층이 차가우면 안정하겠지. 오케이? 어쨌든 자, 미층이 따뜻하면은 계속 상승주류가 생겨갖고 날씨가 안 좋은 현상이란 말이야. 미층이 차가우면 날씨가 좋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부르면 밑에서 연안 용승이 올라온다고. 연안 용승은 찬해수야, 찬해수. 알겠습니까? 오케이? 찬 게 올라오면 찬 게 올라오면 여기가 안정해진단 말이야.
안정해질 때 날씨가 좋은 고기압이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 고기압이 생깁니다. 고기압이. 여기에 저기압이 생깁니다. 고기압은 지금부터 딱 생각을 해놔.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그러니까 이쪽은 날씨가 맑은 상태야. 여기는 날씨가 흐린 상태야. 뭐 이거 문제, 어떤 선생님 문제 해가지고 이쪽에 뭐 현상을 막 열 몇 가지를 외우라고 시키는데 그거 빙신 같은 짓이야, 그거. 여기 날씨 좋단 말이야, 이거. 그럼 좋은 거면 구름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날씨가 고기압이라고.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는 그런 상태야. 여기는 반대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저기압인 상태라고. 알겠습니까? 그거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알겠지? 이게 평상시의 상태라고. 평상시에. 너희는 요 동에서 서라는 표시를 해주고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고기압 밑에 날씨가 맑다. 날씨가 흐리다. 흐리고 비가 온다. 쓰라고 이렇게. 그림에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동쪽. 여기가 서태평양. 이게 평상시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엘니뇨, 라니냐를 배울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상태였는데 뒤에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엘니뇨 시기라 해갖고 라니냐 시기 그림이 두 개가 있어. 그걸 여기서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이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무역풍이 약해. 무역풍이 약하다고. 약하면 요까지 도달을 못 하겠지. 그치? 그러면 무역풍이 약하니까 얘까지 도달해가지고 저까지 서풍이,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린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날씨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 흐린 상태고 비가 오는 상태라고 그랬지. 근데 요까지 못 가. 그래서 중간으로 조금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번에는 중앙태평양에 엘니뇨 한다, 엘니뇨. 같이 잖아, 엘니뇨 때. 중앙태평양, 중앙이라고 써요. 중앙태평양에 날씨가 저기압이 된다고. 저기압이. 이게 엘니뇨 시기야. 그러면은 얘가 원래 비가 오르는데 구름이 싹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어떤 상태가 되겠냐?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상태가 되겠지. 오케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상태가 된다고. 여기는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더 삑삑 이렇게 세게 더 밀어줘야 되는데 밀지 못해서 힘이 약해갖고 그럼 밑에서 연한 용숭이 많이 못 올라오겠지. 왜냐면 차이가 심해야지 연한 용숭이 많이 올라오는데 연한 용숭이 덜 올라온다고. 차가운 게 덜 올라온다고. 덜 올라온다고. 알겠어? 차가운 게 확 올라와 줘야지 고기압이 되는데 차가운 게 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저기압으로 고기압이 조금 꺾이는 고기압이 조금 꺾이는 형태로 바뀐다고. 만약에 여기 기압이 100이었으면 요거는 80 이렇게 준다 이 말이야. 완전 저기압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자, 졸지 말고 중요한 건데 이거. 그래서 원래는 고기압에서 날씨가 맑은데 엘니뇨 시기에는 얘도 비가 안 오던 애가 비가 올 수도 있어. 기압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비가 오던 애인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아진다고. 그리고 중앙태평양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엘니뇨 시기야, 엘니뇨 시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었지만 기압이 올라간다고. 그렇다고 비가 완전히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 옛날보다 더 맑아지는 상태. 자, 이게 뭐라고? 엘니뇨라고. 엘니뇨는 왜? 무역풍이 약할 때. 무역풍이
무역풍이 약할 때. 이걸 엘니뇨 시기라고 그래. 무역풍이 약해가지고 저 끝까지 도달을 못해. 그래서 중앙태평양으로 조금 밀려. 그럼 원래 저기압이었던 애는 기압이 저기압일 때보다 구름이 좀 거치니까 기압이 좀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중앙태평양에 구름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이거는 팍팍 밀려야 되는데 밑에서 연왕성이 올라와야 되는데 팍팍 못 밀리니까 연왕성이 적게밖에 못 올라와. 고기압이긴 하지만 기압이 좀 떨어지는 고기압이 돼서 여기서 비도 올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저기압으로 바뀌고 옛날보다는 고기압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엘니뇨 뜻이 여성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 이거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실제 내용이 그렇다. 여성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여자도 센 사람은 있겠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약하잖아. 그래서 엘니뇨가 조금 약하단 말이야. 뭐가 약하다고? 무역풍이 약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라니냐 때는 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라니냐 시기다 지금. 알겠어? 무역풍이 강하다고. 그럼 더 확 밀리겠지. 아까보다 더 확 밀리지. 그럼 여기는 더 고기압이 된다고. 에이, 쏘리. 더 저기압이 된다고, 더 저기압이 된다고. 원래 저기압이었잖아. 오케이? 더 저기압이 된다고. 그 다음에 얘는 물이 저쪽으로 무역풍에서 저쪽으로 무역풍이 세져갖고 물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밑에서 연안용성이 세게 올라오겠지. 연안용성이 세게 오니까 더 고기압이야, 얘는. 이런 상태야. 알겠어? 이게 전체적인 개요야. 자, 막 외우고 암기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개요가 중요해. 여기 있잖아. 용어를 계속 바꾸면서 문제를 계속 바꿨어.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20번 문제가 나왔었다고. 알겠냐? 근데 지금은 애들이 워낙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12번으로 나와, 요즘은. 자, 봐. 조금 졸리나 보다. 좀 정신 차려보자. 다시 한번. 이걸 좀 이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잘 들어.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원래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불러. 그래서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잖아. 그치? 그럼 저쪽으로 쏠리다 보면 밑에서 뭐가 올라오니? 밑에서 연한 용승이 올라온다고. 연한 용승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차가운 물이야. 오케이? 차가운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밑에 안정적이었고 여기 고기압이 생기고 저쪽엔 저기압이 생기는 게 평상시야. 그러면 저기압이 있을 때 날씨가 안 좋은 거야. 비가 오고 막 안 좋은 상태야. 고기압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은 상태야. 상대적으로 차가운 상태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좀 약해. 약간 엘니뇨는 여성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라니냐는 건 반대로 남성이야, 남성. 센 남성. 알겠어? 그 엘니뇨는 약하단 말이야. 약하기 때문에 지금 서태평양까지 무역풍이 도달해야 되는데 못 도달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중간으로 쏠린다고. 중앙태평양이 흐린 상태야. 그럼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날씨가 조금씩 맑아져. 그 다음에 동태평양 원래 되게 맑았던 애인데 연안 용성이 좀 덜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좀 흐려질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 라니냐는 엄청 센 놈이라니까. 서태평양은 더 비가 많이 내리고 꽝꽝꽝꽝 내리고 동태평양은 밑에서 연홍성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맑은 상태가 되는 거. 더 고기압이. 자, 요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그림에. 엘니뇨 라니냐 때 지금 너희 그림에 보면은 요 그림에 보면요. 따뜻한 해수를 빨갛게 쓴다면은 차가운 해수를 파랗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파란 게 차가운 거는 뭐예요? 연한 용승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때 얘들아. 평상시 때 우리가 차가운 거고 따뜻한 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라니냐 때는 이게 경사가 급해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차가운 게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알겠어? 차가운 게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연한 용성이 센 거지? 나뉘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등수원선의 편차란 말이 나와. 알겠어? 등수원선의 편차할 때 이게 차가운 거야, 차가운 거. 알겠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 이제 계속 이런 말이 나와. 관측값 빼기 평균값 이런 말이 나와. 관측값이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 값은 그래서 작아지는 거야. 등수원에서 편차가 작아진다고. 라니나 때. 알겠냐?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라는 표현을 또 해. 수온약층의 깊이는 요거 생각해 주면 돼. 수온약층의 깊이가 지금 얕아진단 말이야. 알겠어? 잘 들어. 차갑기 때문에 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라니나 때는 밑에서 연화홍선이 확 올라온다고. 확 올라오기 때문에 등수원선의 표준의 편차. 등수원선이란 건 온도가 일정한 애를 말하는데 차갑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수원선의 온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또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잖아.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차가운 게 많이 올라오니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얕아. 알겠어? 이게 뭐라고? 라니냐야, 라니냐. 알겠어? 차가운 라니냐.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그러면 요 높이가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또 다른 말로 등수원선의 깊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쓰지 말고 머리에 자꾸 집어넣어. 이게 이 차가 아까 라니나는 남성 이렇게 생각했지. 차가 세진다고, 차가. 그러면 이제 엘니뇨 올 텐데, 엘니뇨. 엘니뇨는 차가 적어. 엘니뇨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엉성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연한 용성이 적게 일어나고, 자, 여기 봐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깊어지고, 등수원선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알겠어?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백날 배워도 문제 하나도 못 푸는 새끼들 많아. 졸라게 배우고 외웠는데. 자, 그럼 너희는 내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요렇게 써놔. 이게 하얀 게 평상시다. 평상시. 그 다음에 요렇게 기울어진 거,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게 라니나. 그 다음에 요렇게 된 놈 엘니뇨. 요렇게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일단. 오늘 그 지구과학 배우면은 요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거든. 2단원에서. 근데 천천히 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로서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고 느끼라고. 알겠어요? 내가 지금 가르친 거라고는 몇 개 없다. 이거를 이제 적용시켜갖고 자꾸 외운단 말이야, 애들이. 막 한 20개, 막 30개씩 외우는데 그 공부 못하는 비결이다, 그게. 알겠어? 머리에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변형이 돼도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처음에 오늘 수업하고 나서 복습하면 계속 헷갈릴 거야. 한 몇 분 동안은. 그래도 한 30문제, 40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감이 올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 너희 149페이지 2번으로 한번 가봐. 뭐 가르친 것도 없으면서 문제를 바로 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봐. 자, 문제를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나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 149페이지 2번 보고 있다.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란 건 뭐냐면 여기 봐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지구에서 그걸 반사하는 걸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 그게 많이 방출되려고 그러면 구름이 없어야 되겠지. 구름이 있으면 방출이 많이 안 되겠지.
그래서 구름이 많으면 방출이 적게 될 거고 구름이 적으면 방출이 많이 될 거야. 알겠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밑줄 그어놓고 이게 플러스 많다는 거는 구름이 적다 이 말이야. 써있네. 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되기도 하고 구름에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구름이 없으면 바로 많이 나가겠지? 방출이 많이 되겠지? 그러니까 구름이 많다는 거는 구름이 적다는 게 많이 방출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가볼게.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자. 천천히 유심히 봐봐. 이 그림을 볼 때 너희는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지금 그림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어떻게 따지냐면은 딱 180불 기준으로 해. 180. 오케이? 자, 180에 밑줄 그어 이렇게. 긋고 요쪽에 있는 게 동태평양이고 이게 동이고 여기가 서야. 그럼 여기는 뭔데? 여기는 중앙태평양이겠지. 자, 봐봐. 여기가 중앙태평양인데 여기 그림이 중앙태평양인데 이렇게 쓰고 중앙태평양인데 이 중앙태평양의 마이너스 값이 되게 높지. 중앙태평양의 마이너스 값이 높다는 거는 구름이 많다는 뜻이지. 내가 중앙태평양에 아까 비가 오고 구름이 많아지는 게 언제라고 그랬니? 엘니뇨.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중앙태평양의 마이너스는 구름이 많다는 뜻이야. 구름이 많다는 뜻이라고. 중앙태평양에. 그러면 이게 엘니뇨란 말이에요. 엘니뇨.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엘니뇨야. 오케이? 지금 엘니뇨 상황이야, 얘들아. 그럼 엘니뇨 상황인데 이 그림이 자, 첫 번째 기억.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은 원래 서태평양은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서태평양까지 도달 못하고 중앙태평양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서태평양은 강수량은 평양보다 적다. 맞는 말이냐? 오케이, 맞는 말이지.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엘니뇨는 내가 약하다고 그러지. 약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여성이란 뜻이야. 약하단 말이야. 약하니까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구의 용성은 자, 세게 저쪽으로 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동풍이 안 불고 약하게 불다 보니까 용성은 약하게 올라오겠지. 그래서 용성은 평년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가 되겠지. 약하다. 표시해놔. 약하다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런 이제 그림은 처음 해봤을 텐데, 자, 상대적이다. 엘니뇨야 지금. 엘니뇨는 동태평양은 원래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이지. 고기압인데 어떻게 돼? 조금 고기압이 죽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기압이 작아지지. 맞냐?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원래 저기압이었지. 저기압이었는데 서태평양까지 도달 못하고 중앙태평양이 지금 저기압으로 바뀌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지.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값은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적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평년보다 적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 자, 4번 봐봐. 4번. 이 단원의 문제에 있잖아. 80%가 전부 이런 문제야. 알겠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수능에.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 나오겠지. 이제 뭐 지금 1학년 애들은 이제 뭐 통합과학이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내가 옛날에 강의 한참 열심히 하고 막 찍었는데
이 마이크를 안 켠 적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확인하는 거니까. 자, 4번 보세요. 4번. 4번은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의 풍속의 편차. 나는 이 해역에서 A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빨간으로 밑줄 그어놔. 20도씨 등수원선의 편차.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이고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다. 자, 잘 들어. 우리가 무역풍은 무슨 풍이라고 그랬어?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니까 동풍이야. 동풍이 세면 마이너스.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은. 동풍이 세면 마이너스라고.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림 간다. 잘 봐. 이거. 지금 얘가 이 그림 보세요. 풍속의 편차지. 이거 하얗게 된 이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하얗게 되는 요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여기가 시커멓게 된 부분이 플러스라고. 아까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그랬니? 동풍이 마이너스라고, 동풍. 동풍이 센 놈이 마이너스라고, 동풍이 센 놈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중에 동풍이 센 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라니냐지. 그치? 얘가 라니냐고, 얘가 엘니뇨야,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되겠냐? 됐고, 두 번째 그림, 저 밑에 그림 봐봐. 그림이 한 개가 아니야, 두 개야. 밑에 180에서 기준으로, 이쪽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동쪽. 이쪽이 뭐라고 그랬어? 서태평양이라고 그랬지? 맞냐? 두 번째 그림은 뭐라고 써있냐, 지금?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오케이? 자, 내가 해볼게.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자, 이게 평상시라고 그랬지, 내가?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라니나. 등수원선의 깊이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내가 금방. 얕아진다고. 알겠어? 그런데 봐봐. 여기는 지금 플러스지. 등수원선이. 플러스란 말은 자, 항상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다.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다. 그럼 관측값 값이 커야지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냐. 맞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은 관측값이 크다는 거야. 관측값이 크다는 건 뭐야? 등수원선의 깊이가 깊다는 거야. 깊다는 거. 이거 깊어? 얕지? 이게 지금 라니나가 얕아지니까 그럼 깊어지는 건 누구야? 엘니뇨. 그래, 이거 엘니뇨야, 엘니뇨. 엘니뇨.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엘니뇨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깊어지는 거. 엘니뇨. 이게 엘니뇨. 요걸 모르는 거. 이 그림 좀 그려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위에 그림은 뭐냐? 풍속의 편차야. 풍속의 편차인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동풍이야, 동풍. 동풍이 세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그래서 동풍이 센 게 라니나. 동풍이 약한 게 엘니뇨. 즉, 플러스. 됐지? 두 번째 그림은 등수원선의 편차야. 등수원선의 편차는 이 그림으로 하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그치?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게 라니냐. 그 다음에 덜 기울어진 게 엘니뇨. 이 중간에 있는 게 평상시. 그러면 이게 등수원선의 깊이란 말이야. 알겠어? 등수원선의 깊이가 라니냐 때 약해. 얕아. 그 다음에 엘니뇨 때 깊어.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면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기 때문에 관측값이 플러스라고. 관측값이 크단 말이야. 크다는 거는 깊다는 뜻이야. 깊다는 뜻. 이해 가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라는 지금 엘니뇨인데 라니나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지, 일단. 기억. 오케이? 자, 니은 간다.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의 높이라고 그래서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자, 봐봐. 해수면은 무역풍이 세면 저쪽으로 많이 가버리지. 그럼 해수면은 얕아지겠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용성이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B는 평년보다 낮다. 맞는 말이냐? B가 뭐야? 라니냐. 라니냐는 무역풍이 세지? 무역풍이 세면 저쪽으로 물이 더 많이 가버리잖아.
그럼 여기 얕아지지? 그럼 밑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회수면의 높이. 알겠지? 그래서 작다. 맞는 말이지. 이해가? 설명 잘 들어.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디귿 같은 문제를 풀 때 나는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봐라. 나는 어떻게 푸냐면은 항상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하고 센 라니나를 기준으로 한다. 나는. 알겠어? 그렇게 해야 실수를 안 한다. 헷갈린다고 되게. 알겠어? 자, 지금 A하고 B 중에 라니나가 누구야? B지, B. B에 동그라미 쳐, 그냥. B에 동그라미 쳐. B에 동그라미 치고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라니나는 동태평양은 더 고기압이고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이 되지. 맞습니까? 그럼 동태평양 해면기압에 여기 동태평양 해면기압에 이렇게 올려. 이렇게 화살표를 올려. 이렇게. 더 고기압이 된다고.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더 저기압이 된다고. 그럼 이 차이는 커지겠지? 맞지? B가 크다고, B가. 알겠어? A하고 B 중에 A가 B보다 크다. 거꾸로 돼 있잖아. B가 크다고. 알겠어? 되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라니냐를 기준으로 하고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해라. 알겠어?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 알겠지? 이 문제도 이제 애들이 잘 풀다 보니까 빨리 풀고 실수 안 하게 푸는 게 최선이야.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까? 자, 9번을 하고 조금 9번을 먼저 보자. 9번. 8번, 9번을 다 풀어볼 테니까 9번을 먼저 보자. 9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했으면은. 이게 처음 배우면은 특히 3학년 처음 올라오면은 여기를 못 해가지고 막 징징대고 막 끝에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분이야. 동태평양 적도 부분. 동태평양 원래 날씨가 맑은 상태지. 그치? A 시기와 B 시기가 있는데 지금 봐봐. A하고 B를 봐봐. 여기 보세요. 동태평양은 원래 맑은 상태잖아. 근데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구름이 양이 많니? A하고 B 중에? A가 많지. A가 구름이 양이 많다고. 지금 그런 상태다. 자, A하고 B 시기에 관측한 구름 양을 높이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 시기는 자, 하나는 엘니뇨고 하나는 평상시래. 동태평양은 원래 맑은 상태잖아. 맑은 상태인데 평상시보다 구름이 많아질 때가 언제니? 엘니뇨. 그래, 여기가 엘니뇨야. 구름이 많아. 얘가 평상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표시해봐. 엘니뇨, 평상시. 그럼 A는 엘니뇨 시기다. 맞고. 자, 됐지? A는 엘니뇨고 B는 평상시야. 자,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잘 들어.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서태평양은 원래 저기압이지. 그래서 상승기류 맞지? 그치? A가 지금 엘니뇨고 B가 평상시라며. 엘니뇨 때는 어떤 상태지? 바람이 약해가지고 서태평양까지 가지 못하지? 서태평양은 원래 저기압인데 중앙태평양이 저기압이 돼.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고기압이 되지. 그럼 상승기류가 활발하겠냐? 약하겠지. 이 말이야. 천천히 생각하고 처음에 하면 있잖아. 하나하나 생각해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A가 엘니뇨 상태인데 서태평양은 상승비율이 적은 상태가 된다고. 되겠지? 얘가 자, 그다음에 동태평양 나왔다. 동태평양 해역에서 수온약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온약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평상시고. 그러면 지금 엘니뇨를 물어봤지. 엘니뇨 이런 상태잖아. 맞지? 그럼 엘니뇨는 수온약증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고 그랬지. 오케이? 등수온선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그랬지. 알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얕다가 아니라 깊다 이렇게 하지. 깊다. 할 수 있겠어? 지금 있잖아. 이 문제들은 다 3점짜리야. 알겠어? 얘가? 자, 그러면은 8번으로 하나 더 풀고 그러고 쉽게 8번 읽어보세요. 일단. 풀라고만 하지 말고 읽어봐. 일단. 처음에는 배워야 되니까.
왜 내가 있잖아 앞에 내용을 좀 가르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냐면은 매 문제 저기 이론 다 배우고 문제를 아예 못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문제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건.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의 편차다. 자잉 여기 보세요. 얘는 강수량의 편차고 얘는 수온약층 깊이의 편차인데 자잉 A, B, C는 각각 엘니뇨, 라니냐 중에 하나래.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엘니뇨, 라니냐 중에 하나래. 관측값 빼기 평균값. 여기 봐라. 우리가 강수량의 편차를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냐? 동태평양이지. 동태평양은 원래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자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야. 근데 관측값이 커진다는 말은 비가 온다는 뜻이지. 맞지? 맞아? 원래 비 안 와야 되잖아. 비가 온다는 거는 언제란 뜻이지? 자, 잘 들어. 동태평양은 우역풍이 세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서 연안 용성이 올라와야 되는데 연안 용성이 적게 올라오고 약할 때가 언제야? 엘니뇨. 엘니뇨 때 비가 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비가 오는 이렇게 플러스 값이 되는 얘는 둘 다 엘니뇨지. 엘니뇨. 그 다음에 C인 얘가 라니냐겠지. 라니냐. 비가 안 오는. A, B, C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엘니뇨고 하나는 라니냐야. 맞는지 여기서도 확인해보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아까 이게 평상시지?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뭐였니? 라니냐 있지, 라니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을 때가 라니냐지. 얕다는 말은 작다는 뜻이지. 그럼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네. 여기 봐봐. 마이너스 쪽에 있는, 맞네, 라니냐. 수온약층. 그럼 이 둘 다 엘니뇨 맞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따라왔어? 내가 해줄 때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해봐서 이해가 안 가면 동영상 보고 다시 해봐야 돼. 알겠어? 오늘 딱 복습할 때 오늘 잘해 놓으면은 한두 번 더 연습하면 여기 할 수 있어. 알겠어? 이거 죽을 때까지 못하는 놈들도 많아. 알겠어?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강수량은 자 A가 B보다 많다. A가 이 강수량은 있잖아. 여기 그림 보면 더 시커먼 게 많으니까 A가 B보다 많다. 맞지? 같은 엘니뇨에서도. 맞지? A가 B보다 많다. 더 시커먼 걸 찾아주면 되지, 강수량. 됐지? 자, 용승은 언제 강하냐? 연안 용승이. 라니나 때 강하니까 C에서 강하다. 맞다? 맞지?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라니나 때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이게 저쪽으로 쏠리면 해수면이 낮아지지. 그치? 그래서 A가 C보다 높다. C가 낮으니까 A가 높은 게 맞는 거지. 이해가?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 하자.